다음은 이제 5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오늘 중요한 아까 사이코쿠스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3D ODS 있잖아요. 고도를 인지하는 어떤 심리음향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고도를 하기 위해서 수평면까지 다 다루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5.1, 7.1 채널 같은 경우에는 넓이라고 어떤 깊이 있잖아요. 뎁스라든지 위드스 이렇게 느끼는 건 어느 정도 제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게 깊이감을 느끼게 하려면 이게 첫 번째 반사함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반사, 왜냐면 홀이 얼마나 깊은지 안에 있는 것들은 위에서 반사, 옆에서 반사하는 게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안에 있다, 좀 튀어나와 있다 이런 걸 느끼는 거거든. 이제 그런 것들은 5.1 실전을 가지고는 이 서라운드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반사되는 것들 위로 반사되고 이런 거, 아래로 반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왜냐하면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옆에서 이렇게 좀 몇 개 더 더해주는 거잖아요. 초기 반사인데 그렇게 하면 이게 좀 더 안에 있다 바깥에 있다 표현하기 쉬운 거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서라운드에서는 좀 부족했다는 거지. 그래서 5.1, 7.1이라는 거 서라운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새소리나 뭐 헬기 소리나 비행기 소리 아니면 공연장에서 천정 반사음은 표현이 안 됐을 거잖아. 이제 그런 것들이 해가지고 이제 이머시브 사운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한번 직접음 이외에 3차원 초기 반사음들이 넓이감이라든지 깊이감이라든지 고도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이트 채널, 그러니까 고도 채널이 이제 보다 실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해주고 필요해서면 창의적인 목적, 그 다음에 주변음, 있잖아 초기 반사음이나 잔향 있는 것들 내줄 때 좀 더 원활하게 내주기 위해서 하이트 채널이라는 게 필요로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하이트 채널을 원활하게 이용을 하려면,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심리음향 원리를 이해를 잘해야 돼. 무조건 그냥 막 넣고 이게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하이트 채널을 말고 고도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치? 고도 이야기할 때는 서라운드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패닝론이, 머신이 다 새롭게 정의가 돼야 돼. 근데 아직까지 된 게 없어. 그래서 본질적으로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버티컬, 수직 있잖아요. 수직에 대한 오디터리 로컬라이제이션, 그 음성 정의 있잖아요. 이제 한번 보자고. 우리가 수평면에 대해서는 듀플렉스 티어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가보경장 이때 태어난 사람이 이제 로드 레일리라는 경이 음향학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로드 레일리, 레일리경. 우리가 음향 가지고 밥벌어 먹은 사람인데 우리 테슬라는 알잖아. 그 전기쟁이 되는 그 한전 다니는 사람은 자기 밥벌어 먹는 게 그 사람인데 음향하는 사람은 자기 원조가 누군지 몰라. 우리는 레일리경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이제 로드 레일리라는 사람이 수직으로 탁 하면 지금도 파동 방정식도 그 양반이 정의한 거고 있잖아요. 다 돼 있어. 근데 그 양반이 사람이 두 개로 가지고 어떻게 느꼈는데 그때 듀플렉스라고 딱 발표를 한 거야. 그게 아까 양기 시간차, 양기 크기차로 가지고 사람은 방향을 느낀다고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이건 다 수평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1kHz 이하 같은 경우에는 ITD로 가지고 느낀다고 이야기해요. 이 양기 시간차. 그 다음에 이제 1kHz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 섀도잉이 있다. 머리가 이렇게 음영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양기 레벨 차로 가지고 느낀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정중면, 미디언 플랜이라고 그래요. 정중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양기 시간, 양기 크기차가 없는데 어떻게 느끼지? 그게 아까 이제 스펙트럴 큐 있잖아요. 깃바퀴에 의해서 오는 음색 차이로 가지고 느끼는 건데, 정중면 ITD, IND가 없으니까 정중면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고주파수 정보예요. 이 깃바퀴는 이 작잖아. 그래서 보통 한 5kHz 이상 있잖아요. 5kHz에서 한 12kHz 돼요. 12,000Hz 그랬죠. 요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아까 헤드폰 착용할 때마다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2kHz가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다 깨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정확한 음성 정의가 안 돼. 인이어 이어폰은 그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 정중면 같은 경우는 아까 이게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이게 바로 들어가는 거, 귀 뒤로 맞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 맞고 들어가는 거 사이에 시간차 공격 때문에 생긴 딥이에요, 딥. 노치라 그래, 노치 주파수. 특정 주파수 쑥 죽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느 죽는가에 따라서 이쪽으로 오면 4km, 예를 들면 6km, 8km, 7km, 뭐 이런 식으로 죽는 게 이게 노치의 위치가 있잖아요. 바뀜에 따라 사람이 위에서 아래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비슷해. 특정 주파수를 해줘버리면 소리가, 떴네? 특정 주파수를 노치를 확 시키면 깔았네, 이런 것도 다 느껴요. 근데 사람도 약간 다 달라. 깃바퀴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귀하고 자기 귀하고 다르잖아. 자기는 못 보겠다. 귀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노치 주파수가 다 달라. 9km, 10km, 7km, 8km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골 때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귓바퀴에 의한 회절과 반사에 의해서 노치 주파수에서 생긴다. 근데 이제 귓바퀴가 이제 내 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 귀를 써버리면 앞뒤가 막 헷갈린다든지 위아래가 헷갈린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이제 고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고도를 느끼는 거 스펙트럴 큐라 그러지 귓바퀴 고도 그건 이제 물리적인 거고 심리적인 것 중에서 아까 중요한 게 아까 그 피치 하이트 이펙트라고 그랬죠. 그렇죠? 높은 음은 위에 뜨고 낮은 음은 밑에 뜨고 그래서 하이트 스피커를 점 내주면 있잖아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절대 점을 내주면 안 돼. 위에 있는 그러면 쓱 깔아놓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초기 반사음을 해줄 때가 반사음 같은 경우는 위에서 맞고 온 녀석들도 보면 고주파수가 이렇게 깎인 거잖아요. 반사를 한번 시켜놓으면 고주파수가 깎이잖아. 그러면 이제 웃기는 거지. 고주파수가 깎이면 아래 깔아놓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는 위에 있는 것들도 우리 다 고주파수가 상쇄된 게 아니고 감쇄된 있는 소리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나중에 위에 있는 스피커를 고주파수를 너무 좀 위에 있는 효과를 내주기 위해서 고음을 확 살려놓으면 실제 우리가 느끼는 건 좀 많이 달라지는 거지.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 건 아까 이제 블라우스트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야기한 디렉셔널 밴드 있잖아요. 블라우트 이 보면 디렉셔널 밴드 이야기가 있어요. 디렉셔널 밴드가 이게 뭐냐고 하면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처럼 전 내역을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사람은 스피커 위치에 대해서 딱 가르쳐 주는데 이게 아니고 좀 좁은 밴드 시그널 있잖아요. 3분의 옥타브 밴드라 보면 이렇게 1kHz 였다고 그러면 800에서부터 1kHz까지 요 좁은 대역을 내줘버리면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디렉셔널 밴드라는 건데 그것이 아까 스피커 앞에 두고 실험을 해봤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정중면에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정중면에서 실험을 해보면 4kHz 부분에까지 씩 내주면 다 앞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8kHz가 씩 내주면 다 위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1kHz 쭉 내주면 이제 뒤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1kg잖아요. 그럼 뒤로 느끼는 거야. 스피커를 내줘버려. 분명 앞에서 소리를 내주는데도. 이렇게, 특정한 주파수 대역이? 그리고 전 대역을 다 내주면 이제 앞에 느끼는 거예요. 또. 원래 있던 스피커 있는 위치 있잖아요. 이렇게 느끼는 거면, 야, 이거 이렇게 되네? 희한하네? 이렇게 이제 느낀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이 효과를 되게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림 보면, 이게 이제 피치 하이트 이펙트예요. 보세요. 저주파수지. 그래서 풀밴드로 내주면 실제로 제가 내주는 거하고 똑같이 가져줘 이렇게 그렇죠. 까만 게 진짜 내준 거고 하얀 게 인지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라우드 스피커 포지션하고 딱 같이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저주파수 되니까 다 밑으로 와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500Hz 되니까 다 이중으로 가버리고 8kg 되니까 2kg 되니까 점점 위로 올라가죠. 스피커 위치와는 상관이 없이 다 위에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kg 가니까 더 위로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 스피커 위치하고는 그 버티컬 포지션이니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0이면 여기 있다는 말이고 0.3은 3cm 위에 있다는 거, 6cm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느껴질 때랑 똑같이. 그런데 씩 하는 화이트 노이즈만 쏴줄 때만 여기 있고 똑같이 느껴주는. 다른 거는 아무리 쏴줘도 처음부터 밑으로 처음부터 위로 이렇게 느끼는 거지. 125Hz하고 8kHz 완전히 다르게 느끼잖아요. 모기 소리는 무조건 위에다 느끼는 거야. 그래서 보면 모기를 잡으면 내가 자꾸 일로 잡는 게 이렇게 실제 모기 여기 있는데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게 피치 하이트 효과인 로컬라이제이션 오브 옥타브 밴드 풀밴드 핑크 노즐을 이용해서 이 미디엄 플랜에서 한 거예요. 정중면에서만. 근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옆에도 이제 봤을 거야. 이런 것들도 있잖아. 옆에 이런 것도 봤을 거잖아요. 그것도 거의 비슷하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유는 모르는 거죠. 이게 이제 이유는 모르죠. 이제 우리가 이제 때려 맞추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달라요. 이제 인공적인 뭐 이런 그 음원들이 많이 만드는 지금 하지 않는데 우리가 원시 사회로 가보면 고음 나는 것들은 새소리밖에 없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 이 삐삐 날라다니는 이런 것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고음을 내주는 것들은 위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구름구름 소리, 저음 소리 듣잖아요. 파도 소리, 웅 소리 것들이 보통 이렇게 아래쪽에 많이 있다라는 게 물러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겼는데 지금은 이제 비행기도 우르릉 위에 날아가고 아파트에 사니까 위아래가 하도 이제 많이 하나로 펼쳐지니까 우리 우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제 카드라는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정육면 이외에 다른 방위과학에 대해서 실험하고 얘기 말고 이런 데는 어떻게 되지? 실험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후면 방위가 있잖아요. 후면 쪽 이쪽 있잖아요. 이쪽에 높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높이 같은 경우는 높이 올라가면 올수록 점점 이렇게 어느 위치는 잘 모르는 거 이제. 그러니까 여긴지 잘 모르는 거. 그게 이 실험이 이거 결과가. 이거 보세요. 이게 영도가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60도 그렇죠? 고도잖아요. 엘리베이션이니까 60도. 여기 90도 위일 거잖아요. 120도 여기겠죠. 이 같은 경우는 막 편차가 엄청 크잖아요. 이렇게. 그쵸? 90도에서 120, 150도가 90도, 120도, 150도 요 사이에 있잖아요. 사람이 원래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이렇게 편차가 더 커지죠. 이런 식으로.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음성을 적이시고 싶으면 이쪽 스피커를 놔야 되겠지. 이런 거 안 헷갈리게 하려면, 그쵸? 있어도 어쨌든 많이 헷갈리는데 실제로는 그래도 놔주면 조금 덜 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높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 왜냐 그러면 내가 옛날에 잡아 먹을 게 없잖아요. 새를 어떻게 잡겠어. 옛날에. 그쵸? 육상에 있는 것만 이게 잘 잡아 이런 것들은 영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선이 적다라는 말은 에러가 적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도가 높아져도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근데 앞에 보이는 것만 잘 잡자라는 거지. 새총을 하나 쏘더라도 있잖아요. 뒤로 가면 고개 돌려서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잡을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3D 패닝 같은 경우는 높은 고도에서 에러가 아주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V맵이라고 아까 3차원 이렇게 V맵 알고리즘 있었잖아요. 이게 위에 이렇게 놓는 것들은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계산해 가지고 뭐 다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사실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3D V맵은 계산의 편리성에서 만들어진 거지 실질적으로는 맞지도 않고 심리영역적으로는 굉장히 부적절한 알고리즘이라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태생적으로 높은 고도의 소리 정의는 굉장히 취약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음원은 키높이 혹은 그 아래에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고도의 소리는 중고역 주파수가 대부분 있다.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는 것들은. 근데 요즘 같은 게 약간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비행기 우르르 날아가잖아요. 비행기 우르르 날아가면 진짜 눈 감고 들으면 어딘지 잘 몰라. 그쵸? 비행기 소리 잘 잡히던가요? 잘 안 잡히네. 눈 감고 들으면 저렇게 높이 있어. 물론 그런데 이쪽에 있는 것도 여기 막 날아가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위를 잘 느끼게 하려면 머리를 이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헤드 트래킹이 들어가면 이런 것들 잘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위아래 혼동되는 것들도 아까 위아래 잘 못 느끼게 혼동이 안 느낀다 그랬죠. 내 귓바퀴에 내게 안 쓰니까 그런 것들은 머리를 움직이면 앞뒤 혼동, 위아래 혼동까지도 많이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래서 헤드 트래커가 되게 중요하다. 뭐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고도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저주파수를 내줄 때 이점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큰 걸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음을 내줄 때도 거기다가 그 저주파수 소리를 넣어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좀 없는 거도 있는 게 좋지 않겠어? 그렇게 해보는 게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에서는 고도 스피커가 고도에라도 음을 정의시키는 목적보다는 깊이감이라든지 개방감을 내주기 위한 어떤 그런 이멀시브한 걸 내주기 위한 거지. 그 정확한 음성 정의가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고도 정의보다는 깊이감, 개방감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들을 잘 이해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나와 있는 게 버티컬 스테레오포닉 이미지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호라이존탈 스테레오포닉 이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인 코사인으로 가지고 이렇게 패닝 해주면 착 돌아가게 펜포지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스피커를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펜포드 이렇게 돌리면 쫙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되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시간차를 이용해가지고 뭐 0.몇 ms 나면 일로 걷고 시간차 안 나면 가운데 가고 뭐 플러스가 밑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고도에서도 되나? 그게 궁금할 거잖아요. 첫 번째는 시간차 패닝은 있잖아요. 하나도 안 먹어요. 여기까지.
사람 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시간차도 생길 수가 없잖아요. 시간차 패닝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이게 두 개 사이에 시간차로 소리가 두 개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시간차니까. 이거부터 이게 늦게 나죠. 그러면 컴퓨터 효과만 생겨. 절대 건물. 하면 안 돼.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녹음을 할 때 있잖아요. 아, 고도 스피커를 해주려고 이 마이크로폰을 뭐 수업할 때 여기도 위아래 놔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놔주잖아요. 여기도 마이크로폰이 있고 이렇게 녹음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 시간차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야. 다 붙여서 놔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보는 마이크가 있으면 고도 마이크로폰 여기서 위로 보는 거 있잖아요. 전장으로 바라보는 지향성 마이크로폰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AB 방식 있잖아요. 스테레오 녹음할 때 AB 방식은 시간차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AB 방식. 무지향성 마이크로폰을 두 개를 위아래로 놓고 쓰는 것들은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겨우내 이거 좀 해주려면 아까 레벨차 있잖아요. 레벨차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서까지 올라가려면 적어도 17dB 이상 차이가 나야 이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녹음할 때 절대 그래서 우리 보면 뭐 ORTF 3D는 거 녹음하는 거 보면 이 위를 그냥 우리가 스테레오 할 때는 AB 방식 뭐 띄우는 게 있는데 고도 녹음할 때 띄우는 게 없어요. 대부분 보면 다 붙여놓는 게 많이 그래서 띄우는 녹음 방식도 있어요. 그건 좀 쓰레기예요.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실험을 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단순히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호리존탈 스테레오포닉을 할 때는 수평 서라운드 재생에서는 가상음향 정의 같은 경우에는 시간차 크기차를 이용해서 합산 정의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AB 방식도 있고 XY 방식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고도에서는 그게 특히 이제 시간차는 안 먹힌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수직 스테레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는 양기 시간차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순진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는데 아까 V맵 같은 경우는 그대로 똑같이 먹었잖아. 크기 방을 해가지고 좀 나눠 먹기를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또 보면 우리가 고도를 느끼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것들 아까 뭐가 중요하다 해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을 만들어주려면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소리를 위로 올리는 방법 디렉셔널 밴드가 있었죠. 그 다음 뭐가 있었죠? 피치 하이트가 있었죠. 요런 걸로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이거 패닝을 걸어서 이렇게 하는 게 보다는 음색을 변화시킨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 음원 자체의 주파 특성, 음원 자체를 갖다가 그쵸? 이렇게 잘 느껴지는 것들을 해야지 이게 소리를 이렇게 샥 움직이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람 귀가 내가 요렇게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요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귀 두 개가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패닝은 그 오브젝트 보면 내가 이렇게 다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일 것 같잖아.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스펙트럴 큐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받는데 고도 스피커 이용해서 시간 패닝을 하면 이거는 작동이 아예 안 된다. 그래서 옥타브 밴드 실용을 사용한다고 하면 차라리 피치 하이트 효과를 이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고 강대역 잡음 같은 경우에는 잘못 넣어버리면 아까 시간차로 넣어버리면 컴퓨터가 걸려가지고 음색이 또 이상해진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괜히 패닝을 거는데 계속 소리를 여기서 나는데 패닝을 거는데 소리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시간 휙 이렇게 바뀌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차라리 그냥 레벨차 가지고 있잖아요. 어째서 여기서 꺼지고 여기서 소리가 남의 소리가 느낌 날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레벨차로 가지고 시간차 방식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녹음을 할 때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마이크로폰 하면 이게 지향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레벨차는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레벨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다. 클래식 음악 녹음 시 고도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앰비언스를 부과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차가 절대 있으면 안 되고 시간차를 집어넣는 순간 이미지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음색만 왜곡시키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 이 사이에 어떤 이 크로스토크 양이 이제 커져야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양을 VIC라 그러는데 버티컬 인터채널 크로스토크라 그러는데 그 양이 적어도 한 10dB 이상 차이가 나야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10dB 이상 차이가 나야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테레오에서 적용하는 패닝 로우가
고도에서는 하나도 안 맞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패닝 로고가 되게 좋은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야. 내가 수평으로 하면 이제 내가 이렇게 뭐 오브젝트도 쫙 옮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콘스탄트 파워 패닝으로 싹 누르면 되겠지. 위로 움직이네? 그러면 내가 아래, 위로 움직이면 다른 패닝을 걸어줘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이렇게 이제 레벨 패닝인데 좀 더 많이 준다라든지 있잖아요. 변화를 크게 준다라든지 이런 식인데. 그럼 사선 움직이도 어떻게 되지? 골치 아프잖아. 그럼 이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그 안에 나름대로 그런 것들 없이 그냥, 벡터 패닝이니까 1대1 조금 이렇게 갈 거야. 이 두 개 조금 이렇게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효과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컬로 내주면, 녹음할 때 약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앞으로 갈 때 이렇게 위로 보는 것들은 이게 지향성 마이크 있잖아요. 카디오이드나 슈퍼 카디오이드가 하늘로 보는 거 있잖아요. 이 두 개 시간차가 없죠.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이 크기차만 이용해주는 방식이 이게 이제 서라운드 레코딩인 거예요. 이게 PCMA 3D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 이게 왈테프 3D도 있고 이런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녹음한다는 거죠. 보세요. 이게 시간 일치돼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위니까 위에 보는 마이크로폰 저 위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죠. 그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같은 위치에 딱 있는 거예요. 크기차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XY 녹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AB가 아니지. 예래로 보면. 그치?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하이트 마이크로폰을 만약에 우리 AB 방식처럼 무지향성 마이크로폰을 해가지고 만약에 띄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미징이 개판이 되고 음색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향성 마이크로폰을 이용을 해서 있잖아요. 단일 지향성 마이크로폰에서 이렇게 하늘로 쳐다보게끔 하면 앞에서 오는 소리하고 이쪽에 있는 소리하고 이렇게 소리 나면 하늘 쳐다보는 소리는 작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게 이 사이 약간 10대 11 이상 차이가 나야 된다면서요. 차이가 적게 나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떠버리겠죠. 난 여기 나야 되는데.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10대 11 이상 차이가 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내가 이야기해 준 거였는데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여기서도 이제 이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스피커 앵글이에요. 두 스피커 사이에 벌린 각 있잖아요. 0도라는 거 두 개 붙어 있는 이야기지. 60도면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거겠죠? 이 스피커가. 120도면 많이 떨어져 있는 거겠죠? 180도면 양쪽으로 있는 거겠지. 그쵸? 360도면 뒤로 한 개가 있는 거고. 보세요.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소리가 위로 떠버리죠. 분명히 스피커는 프론트 앞에 있고 이것만 이렇게 벌려줬는데 사람은 위로 느끼죠. 계속 프론트 하이 60도 정도 되니까 사람들은 프론트 위에 있다고 느껴요. 120도가 되니까 어바브 프론트 한 요쯤에 있는 거고 180도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있는 거예요? 바로 어바브가 가죠. 어바브. 수직으로. 그렇죠? 스피커를 벌려주면 그냥 계속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여기 있고 이만큼 벌려 여기 있고 지금 1대1로 걸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45도 패닝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만큼도 여기 있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사람은 요만큼도 여기 있다가 요만큼도 여기 갔다가 요만큼 여기 갔다가 요만큼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오는 게 위로 갔다가 나는 뒤로 가버리죠 이제. 물론 360도가 되면 스피커도 뒤로 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뒤로 가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간다라는 말은 계속 뒤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트랜지언트한 화이트 노이즈 칙 이렇게 넣을 때 얘기야. 칙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빗소리 있잖아요. 툭툭 빗소리도 이게 트랜지언트하기 때문에 뚝뚝뚝 이게 이제 굉장히 광대이거든요. 그것도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야. 근데 새소리 있는 것들은 되게 좁잖아. 그러면 이게 되게 골치 아픈 거야 이게. 여기에 피치 하이트도 들어가고 디렉셔널 펜도 들어가고 골치 아프게 되니까 이게 막 어떤 사람은 분명히 스피커 앞에 있었잖아요. 0도면 두 개가 붙어 있는 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떤 사람 앞에 있다고 어떤 사람은 뒤에 있다고 느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쪽에 있다고 느끼는 거고 이 피치 하이트 때문에 이런 생기는 거야. 벨 소리는 어떤 벨 소리인지는 모르지. 뱅인지 띵인지 꽝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대응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적으로 이 엉망인 거죠. 어떤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은 요쯤에 어떤 사람은 뒤에 넣는 사람이 있고 이게 한 60도 정도 트니까 뭐 엉망이죠. 있는 것들이 펼쳐지는 인게도 홀 인 더 미들이라는 거예요. 앞에 많이 없잖아. 60도니까 앞에 많이 없죠. 여기 있고 이렇게 가버리잖아. 다 위로 뜬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거 엔지니어링 책을 볼 때는 특히 그림, 요걸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생각해봐. 내가 책을 써. 이 그림 그리는 게 얼마나 귀찮아서 배우고 이게. 그런데도 뭔가 중요하니까 넣어놓은 거라고 이게. 이 실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친절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그래 놓겠어. 그러니까 이 실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가로축, 세로축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게. 그쵸? 그래서, 이 그림 하나가,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설명해 주려고 이 그림을 넣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 의외로 책 쓰는 사람이, 이거 틀린 것도 되게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실험 결과인데 뭘 보여주냐고 하면 음원하고 있잖아요. 라우드 스피커 베이스 앵글이라고 그러죠. 라우드 벌림각에 따라서 팬텀 이미지의 엘리베이션 이펙트, 고도 정의가 이렇게 보여주는 이 그래프는 얼마나 이제 탁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게 벌림각이고, 0도라는 말은 스피커 앞에 있다는. 내 머릿속 그려져. 이렇게 했다가 30도 이렇게 고렸다. 이렇게. 스피커를 두 개를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배치하니까 사람은 이렇게 돌려서 뒤로 이렇게 가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구나. 이걸 딱 알아야 된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vertically oriented special impression. 이제 이 고도에 따라서 있잖아요. 높이에 따라서 입체적인 입체감을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지? 이제 그걸 이제 보고 싶은 거야. 첫 번째 이제 콘스트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ASW 이야기가 나오고 LEV 이야기가 나와. 아까 ASW 이야기했죠. Apparent Source Width 있잖아요. 두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Apparent Source Width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물리적인 음원의 크기 말고 연홍을 탁 감았을 때 무대가 쫙 펼치는 거 있잖아요. 음원의 크기. 이게 아까 클수록 좋다 그랬죠. 그러면 왜 커지냐라는 거. 공연장이가 뭐. 왜 커지겠어? 아니, 스피커 없이. 스피커를 인화적으로 하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언플러그드 음악 했다고 볼게요. 초기 반사되면, 첫 번째 초기 반사, 직접 한다면 초기 반사 옆으로 막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달아주잖아요. 무대 보면 옆에다가. 그치. 확산판을 많이 달아주잖아. 그게, 요런 게 있고, 20ms 이내에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럼 요게 탁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럼 20ms 이내면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거든. 이게 들어오면 측면에서 많은 애를 들어오잖아요. 20ms 이내. 그러면 사람이 무대가 넓게 느끼는 거지. 요 초기 측면 반사음 ITDG를 Initial Time Delay 갭에 들어있는 초기 측면 20ms 이내 초기 반사음이 이게 무대 넓이를 나타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아까 엘리사 같은 익스텐션 스피커에도 20ms 이내 익스텐션 스피커 내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무대가 확 넓게 느낀다고. 이해가시죠?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해. 그게 ASW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반사음은 ASW가 중요해요. 위로 내주는 거 있잖아요. 아까 30도의 위 스피커 있잖아요. 고도 스피커. 그것도 같은 경우에도 20ms 이내에 이렇게 내주는 거지. 그러면 무대가 있잖아요. 위로는 요만큼 커지고,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거 요만한데, 위에도 좀 커지고, 옆으로도 커진 이는 무대가 보이는 거. 되게 멀리서도. 그게 서라운드일 때는 안 됐다고. 서라운드일 때는 옆으로는 됐겠지. 그쵸? 근데 위가 안 됐으니까 전체적인 무대가 이렇게 되는 게, 그 ASW가 이제 메인에 있잖아. 아까 메인 스피커 5개 있고, 익스텐션이 있고 있잖아요. 뭐 아니면 뭐 필도 있잖아. 이런 것들 갖다가 사이드 필 이런 거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무대 넓이를 결정해 주는 거야. 그쵸? 그 목적을 알아야 돼. 사실 그런 거 하려면 좀 좋은 홀에 소리를 많이 들어봐야지. 내가 국내에 있는 홀 중에서 그런 홀들 다 못 봤어.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어. 세계 3대 홀이 뭔지 알아요? 이런 거 잘 되는 3대 홀? 빈의 뮤직페어 할인자리 있고, 빈 또 콘체르토 해보 한 개 더 있어. 또 보스턴 심포니. 근데 뮤직페어 할인자라고 콘체르토 해보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음향학이 발달되기 전에 이미 선배가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음향공학 학문적으로 성립되기 전에 좋은 홀이고, 보스턴 심포니는 음향학자가 붙어서 만든 거예요. 보스턴은. 그러니까 그 세 개가 3대 홀이라고 그래. 근데 가보는 수밖에 없어. 많이 들어보는 수밖에 없어. 거기 가가지고. 다른 데는 다 꽝이야. 뭐 시드니 그 다음에 베를린 피는 거 다 꽝이야. 그건. 근데 그 세 개는 소리가 너무너무 좋대요. 나도 아직 안 가봤어. 갑시다. 한번 가봐야죠. 잘 잡아서. 근데 솔직하게 그거 없이 내가 엘리사가 딱 와서 어떻게 하지? 가봐야 뭘 아는 거지. 그렇잖아.
그쵸? 이게 이제 그 앞쪽에 하는 거고, 이제 LV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너 인벨로먼트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인벨로먼트예요. 인벨로먼트에 감싼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냥 감싼다. 이거는 후부 잔향음 있잖아요. 첫 번째 20ms 이내 말고 그 이후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80ms 이후, 요게 이제 모든 방향에서 있잖아요. 쫙 들어와지는 게 이게 이제 리스너 인벨로먼트. 인벨로먼트, 아, 내가 그 공간에 와 있는 그 느낌. 이게 이제 몰입감이 되겠지. 그걸 해주는 거예요. LV.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콘서트홀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제 내가 뮤직을 갖다가 팝음악 이런 거 말고, 뭐, 어쿠스틱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뭐, 클래식 이런 거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지. ASW하고 LV를 얼마나 해야 되는 건데, ASW 같은 인지된 음량의 어떤 확산 크기 있잖아요.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 80ms 이내, 측긴 20ms 이내 중요하다고. LV 같은 경우는 포유감, 감사하는 느낌이고, 80ms 이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ASW는 그래서 채널 간 무상관성 신호 처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것도 소리를 있잖아요. 모노를 4분 해가지고 1 시켜버리면 아까 강제 동그랗게 배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0.5 정도 하면 우르 스피커 사이에 펼쳐져 이렇게. 그런데 그걸 갖다 0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완전 무상관으로 만들면 L하고 R을 있잖아요. 비 오는 소리인데 이쪽 조선을 갖다 무상관성을 0으로 만들었다 보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임제 두 개 찢어져 이렇게. 이쪽으로 가버려. 스피커 쪽으로. 그리고 1로 만들면 가운데 동그랗게 0.5 하면 이렇게 되죠. 헤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헤드폰을 듣는데 빗소리를 내주는 데 있잖아요. 0으로 하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어떻게 모노 탁 틀어버리면 가운데 딱 와요 이렇게. 그런데 무상관성 0으로 만들면 양쪽에 이쪽 왼쪽 오른쪽이 찢어져서 들려. 그리고 0.5나 0.6 해주면 쭉 펼쳐져서 이렇게 비오는 소리가. 그럼 뭐가 제일 좋냐 그러면 0.5, 0.6이 제일 좋겠지. 내가 확산감을 느끼게 하려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소스의 위드스도 커지는 거야. 그게 아까 처음에 미상 장난치는 거야.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음향 녹음에서도 있잖아요. 음향 녹음에서도 마이크 사이가 거리가 멀어진다? 그 말은 결국은 둘 사이의 코릴레이션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치? 많이 떨어뜨릴수록 0에 가까워지게 가는 거예요. 마이크가 서로 XY다? 1인 거지. AB다? 0에 가깝게 가는 거지. 근데 이게 간격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간격이 내가 무지향성 마이크로폰을 두 개 2m를 띄우잖아요. 그러면 100Hz 정도까지는 이제 무상관이 가는 건데 50cm 정도만 띄우잖아요. 이 정도 띄우면 3kHz 이상만 무상관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무상관도가 그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해준 이거. 이게 분명히 이게 수평면에서만 스피커 4개 있잖아요. 정면, 후면, 그쵸, 이렇게. 하지만 내가 위로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아까 V앱이라는 패널 있잖아요. 음색을 바꿔주는 거예요. 피치 하이트 효과, 디렉셔널 밴드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위에도까지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오는 느낌을 내줄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놓고. 그게 지금, 보세요. V앱이라고 있잖아요. V앱인데 3D 패닝 without height speaker. 컨셉 다이어그램이고 이게 지금 VST 플러그인으로 있잖아요. 실제로 이게 APL이라는 데서 이게 쓰고 있는 거야. 고도까지 다. 이게 보면 아지무스 뭐 엘리베이션도 있죠 옆에. 그쵸? 엘리베이션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위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이제 헷가닥하는 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색만 가지고도 위에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표현할 게 아니고 심리면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그 PBA라는 방식이 있어요. 여기 보면 PBA 이야기죠. 퍼셉츄얼. 그럼 인지적으로 밴드 주파수 대역을 쪼개가지고 할당을 해준다는 건 얼로케이션이잖아요. 그잖아요. 할당시킨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이런 거야. 이제 이거는 이제 이 교수님 이영국 교수인가? 이 양반이 제안을 한 거예요. 이영국. 제안한 건데, 주파수를 둘러 쪼개. 1kHz로 두 개 쪼개는 거예요. 저주파수는, 이게 수평 채널에 스피커 보내주고, 1kHz 이상만 고주파수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해봤어. 채널이 4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스피커 마이크 8개짜리로 해가지고 위에도 녹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내주는 거를 실제 스피커
내주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는 마이크 4개만 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있잖아요. 저주파수를 밑에 내주고 고주파수를 위에 내주고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후자를 좋아하더라는 거지. 위에 이렇게 녹음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오히려 더 역효과만 챙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주파수는 메인 채널에 넣어주고 고주파수는 위에 있는 채널에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1kHz 이상 쪼개가지고 있잖아요. 쪼개가지고 하는 게 효과가 더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채널짜리 3D 마이크보다 4채널짜리를 마이크 가지고 저주파 고주파 쪼개가지고 스피커 8개를 할당시키는 건 소리도 좋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스테레오를 혹시 3D로 있잖아요. 아니면 뭐 스테레오 시간을 가지고 3D로 이렇게 언믹스 시켜줄 때 근데 어떻게 시키냐 그러면 스테레오 시간을 중에서 AI 엔진을 돌려가지고 직접음하고 반사음을 분리시켜줘. 그쵸? 직접음 가지고는 이제 앞에 스피커 있잖아요. 비슷한 거지. 그쵸? 하고 반사음 성분에서 이제 또 1kHz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주파수 부분은 하고 고주파수는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그 돌비 애트모스로 소리를 내줄 수 있는 거야. 스테레오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해도 훨씬 더 자연스러운 어떤 그 소스가 가능하더라. 표현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높은 방향의 스피커, 높이도 스피커 놓는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면 이거 필요 없는 거네 이거.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다른 부분이 있는 거. 이게 이제 그림 3.7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30도 있잖아요. 그 엘리베이션 있잖아요. 높이에다가 여기 놓는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놓았을 때에 이 수평면에 비해서 있잖아요. 사람 귀 높이에 비해서 30도 위에 놓으면 특성이 뭐가 바뀌지? 사람이 귓바퀴 특성으로 보면 있잖아요. HRTF를 비교를 해본 거야. 이게 놀랍게도 이게 보면 여기가 이제 2kHz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부족하죠. 이제 4kH나 8kHz 부분이 이렇게 더 크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피커를 좀 높게 달면 4kHz, 8kHz가 더 이렇게 더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대신에 2kHz는 더 줄어들겠죠. 그렇죠? 대신에 이제 1kHz에서 1.5kHz는 더 선명하게 들리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고 하면 30도 고도 스피커가 0도 고도 스피커에 비해서 4에서 8kHz가 더 크고 뭐 2에서 4kHz가 더 작게 들린다. 그 말은 더 밝게 들린다는 거예요. 소리 위에서 달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고도 스피커는 인지된 어떤 톤을 클래리티라든지 밸런스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0도 스피커 같은 경우는 고도 0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귀 높이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더 단단하고 명료하게 들리게 만들어. 왜냐하면 1kHz 부분이 더 강조가 되니까. 그런데 반해서 그래서 0도 고도 스피커를 동시에 사용하려면 있잖아요. 더 균형 잡히고 더 열려 있는 듯한 느낌의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어떤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고도 스피커가 필요는 한데 대신 무슨 말이냐면 거기다가 음성 정의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 스피커에서 내는 그 자체로 좀 더 열려있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지. 음성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